안녕하세요, 건는바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전이고요. 가볍게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 10km 정도 뛰려고 하고요. 지금 엉덩이 약간 밑쪽, 햄스트링 쪽으로 해서 결린 상태가 계속 있어서 뛰다가 걷다가 가볍게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몸에서 이런 신호를 보낼 때는 운동 강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가 보시죠. 산업단지 옆을 걷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AI가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그 기술에 접근을 해서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먼저 습득했던 그 선배들의 노하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기술을 알려주는 사람도,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이게 시대가 약간 도제식에 맞지 않아 보여요.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계를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도 이제 조금 배운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혼자서 해야 되는 분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스트레스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그 위에 있는 선배들한테 그 기술을 물어보고 배우고 이제 해야겠죠. 자, 제가 어떤 선배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선배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고 한 30분 동안 딴 얘기를 엄청 합니다. 여기서 딴 얘기라고 하면은 분명히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 주변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앉아서 이제 그걸 듣다가, 아니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데 왜 자꾸 주변에 있는 얘기만 빙글빙글 돌면서 하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선배가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 바로 해답을 보고 풀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해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주변에 있는 그 해답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가서 물어볼 때마다 주변에 있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핵심은 안 알려주고요. 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 선배 말고 다른 B라는 선배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그 선배는 과정을 쭉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에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너가 한번 해보고 그게 맞으면 그거를 적용하고, 만약에 거기서 너 생각을 조금 더 못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도 된다, 좀 더 나아졌으면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해라, 요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당연히 저는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B 선배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이 제 사수가 되고요. 지금도 제가 스승의 날이면은 항상 감사합니다, 형님 때문에, 그때는 과장님이셨지만 지금은 그냥 형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거의 한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스승의 날이 되면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요. 한 1년에 2번 정도 만나서 사는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선배의 위치에 왔죠. 저도 밑에 주니어 기술자들, 주니어 직원들한테 그 형님이 저한테 알려줬던 방법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기술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방법적인 거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주변 얘기를 하던 거였어요. 왜냐면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그 핵심을 딱 짚어주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빙빙 도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활용 점정을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재밌는 게 자기한테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윽박을 지릅니다. 야, 이것도 몰라. 야, 너 생각은 해봤어. 야, 시간을 이렇게 줬는데 아직까지 못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윽박만 엄청 지르고 쫑크를 주면서 그냥 사람을 아주 그냥 들들들들 볶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을 배우는 친구들은 기가 팍 죽겠죠? 그러면 또 그런 친구들은 또 선택을 합니다.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견뎌내거나. 근데 이게 경험을 해보면 우선 윽박을 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견뎌낸다고 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강도가 조금씩 낮아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계속 윽박을 지르고요, 계속 강요를 하고요, 쓰잘데기 없는 걸로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죠. 밑에 직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습니다.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착해 보이지만 어느 날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당연히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혹시나 기술을 배우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 위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버티지 마시고 빨리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거 별론데? 이제 다 해서 뭔가 이제 결과물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쑥 와서 별론데? 어쩐데?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직원은 야, 이거 나갈 때 다 됐는데 이게 왜 날벼락이냐 이러면서 또 고민을 하고 집에를 못 가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또 엄청 받죠. 그래서 또 나름대로 고쳐서 가져가면 별론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딴지를 계속 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만약에 별로라고 이제 기술자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별로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 아니면 이런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결과가 다 거의 이뤄지기 전에 한 중간 단계에서 피드백을 줘야 그 밑에 직원들이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은 맞게 갈 수 있는데, 이거 뭐 더 거의 끝에 와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야, 이거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 윽박을 지르거나 주변 얘기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거의 다 됐는데 와서 딴지를 걸거나, 이런 사람은 기술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고요, 자기의 어떤 위치, 직위,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를 함으로 해서 자기의 본인의 권위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찍어 누르는 거로 본인의 권위가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자기 위에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배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본인이 배우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그 회사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직하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 회사 되게 편하다, 뭐 1년 정도만 배우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회사, 뭐 이런 기술이 있다고 치면은, 편하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편하게 일하고 급여를 받아서 돈을 벌고 하는 거는 물론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게 시간이 지나고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나이가 들면 그런 기술은 누구나 다 배우는 기술이기 때문에 대체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은 쌓여봤자 나중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실수도 많이 하고, 물론 뒤로 갈수록 실수를 줄여야겠지만 내가 실수도 해보고 내가 직접 해봐야 그게 경험이 되고 기술이 되고 발전을 할 수가 있지, 편안함만 있다고 해서, 그리고 편안함만 쫓게 되면은 기술적인 노하우를 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려운 기술, 힘든 기술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소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기초를 잘 닦아놔야 이직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A는 나 우리 회사 되게 편해, 일이 엄청 쉬워,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일이 힘들지, 빡세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야 눈앞에서는 쉬운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힘들고 빡셌던 게 더 인생에 도움이 되고요. 내 기술적인 노하우나 그 다음에 커리어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주니어들에게 일을 알려주는 선배 기술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잘 가르쳐주자. 이야기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모르면 같이 알아보자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괜히 빙글빙글 돌리고 괜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그리고 윽박을 지르면서 기분만 상하게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잘 알려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잘 전수하는 게 애국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튼튼해지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생들, 후배들이 이탈하지 않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어떤 강점, 역량이 뒤처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기술을 알려주시는 또 저 같은 시니어 엔지니어 기술자 분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돼야 우리나라 제조업이 잘 되고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기류로 봤을 때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 제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중국 제조업이
강한 거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또는 일본입니다. 기초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뒤처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조업 역량, 그 다음에 기술 역량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서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후배들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뿅!